매티스 국방장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 주제로 지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매티스가 국방장관에 임명되기 전에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답변하게 됩니다. 임명되면 주한미군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시설을 타격할 방법에 대해 보고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받아요. 핵물질 가공하고 담당 저장하는 북한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재래식 전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하겠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한마디로 ye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청문회를 할 때마다 후보자를 향해서 군사위원회에서는 이것저것 확인을 하죠. 예로부터 북한이나 이란 문제 등등 여러 문제를 확인하는데 이번에는 전례 없이 강경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이건 타격하겠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니까 핵시설 타격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 전에 지난달 31일입니다. 이때 외교위원회에서 또 그런 강경 발언이 많이 나왔어요. 북한 정권의 교체와 체제 전복 활동, ICBM 선제 타격 등 이런 발언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게 의원들 입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미국 상원 의원들 입에서. 그러면 지금 미국은 상하 의원들이 상당히 격에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외국과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상원. 북한 핵시설을 파괴하려 해도 그 상원의 인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공격하겠습니다. 인준을 해주세요. 이렇게는 안 하겠죠. 벌써 그런 정도 되면은 상원에서 대통령한테 모든 걸 일임하고 결정해라 하는 식으로 결의해버리고 말겠죠. 아무튼 지금 이 정도 분위기가 나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만 한다면은 바로 실천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 매티스가 임명받고 제1차국으로 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을 갔죠. 그러면 일본도 이런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연관이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처럼. 또 일본에서도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고요. 북한 핵에 대해서 엄청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극우라도 좋고 남북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남과 북의 관계 또 한국의 현재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적화이기 이런 말이 종종 등장해요. 그 사람들 학자들 입에서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매티스가 한국을 처음 방문국으로 삼았다. 이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때 상당히 일본을 압박하고 한국을 압박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맹에 금이 가지 않냐 이런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두 나라를 방문해서 그런 말을 했다. 물론 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교안 대행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동맹이 강화될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완전히 불식시켜버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그 성향이 타협가, 협상가예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협상의 기술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 안 있겠습니까? 흔히 말하면 풍을 친다랄까 여기저기 툭툭 던져가지고 상대방이 정신이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실익을 취하기도 하고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부드럽게 협상하는 협상파다는 거죠, 실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한국과의 분담금 이런 것을 협상을 해도 한국 정부에서 크게 우려 안 하고 계산 정확히 해가지고 미국과 한국이 어떤 실익이 서로 있으며 어떻게 해야 공평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계산 수치를 정확하게 제시하면 오히려 트럼프 정부는 쉽게 협상이 될 그런 정부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미국이 좀 더 힘을 써달라, 우리가 어렵다, 미국이 좀 더 부담을 해라, 이와 같이만 주장해가지고는 트럼프한테는 전혀 안 통할 거예요. 정확하게 수치를 제시해야 될 거예요. 미국이 이러면 좀 더 이기라든지, 한국이 이러면 좀 더 이기라든지, 아니면 손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자 하면은 거기는 오히려 쉬울 정부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시진핑하고는 아직도 전화 통화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겠습니까? 이미 중국을 지금 들었다 놨다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중대한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서 선수를 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부터 그랬잖아요. 대만 문제, 대만을 들고는 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 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 중국 허파를 뒤집는 소리입니다. 중국은 어떤 경우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해야 그 나라하고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만도 중국 일부다를 인정해줘야. 그런데 트럼프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뻔히 중국 신기 건드릴 줄 알면서도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티스가 한국 왔다가 일본 가서 뭐라 했는가요? 아베 만나가지고는 센카쿠 열도, 그거는 미군 방위선에 들어있다 그런 거예요. 센카쿠 열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자기 영토 영해라고 주장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곳이 센카쿠 열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열도가 미군의 방위선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뭔 일 터지면은 바로 미 해군이 관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 해군하고 싸우려면 싸워라 이런 소리 아니에요. 중국이 뒤집어지는 소리죠, 모두가.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중국하고 적대하고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죠. 다음에 이제 북한을 놓고 흥정을 벌일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중국이 앞장서서 양보해가지고 북한을 조금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 거예요. 이제 설령 북한에서 핵시설을 토려내는 폭격을 한다 하더라도 중국의 무기나에 해야 되니까 아마 그렇게 만들 거예요, 트럼프는. 이제 그거는 뒤에 이야기인데요. 아무튼 미국의 어떤 정책 결정은 한국의 운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성향을 또 보자면, 만약에 우리나라 정권, 이 정권이 미국의 마음에 안 드는 정부, 예를 들어서 좌익 정권이라도 좋고 친북 정권이라도 좋고 이렇게 정권이 이양되고 넘어갈 때, 그럼 이제 트러블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겠는가? 이런 걸 이제 살펴보면 남과 북의 저울질을 해볼 때 트럼프는 어떤 것이 미국의 이긴가를 볼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국이 굳건하게 미국 동맹으로 남아있을 때 미국 안보도 절대적으로 이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미국이 충돌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거든요. 그런데 그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게 한국이고 일본입니다. 그게 최전방 방위선이죠, 미국으로 볼 때. 그런데 한국이 잘못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북한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 버렸다.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엄청난 손실이 되는 거죠. 우선 당장에 일본만 해도 전전긍긍하게 돼요. 입술이 없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돼버린 거니까. 모든 최전선이 일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도 머리가 아플 일이죠. 한국이 있을 때는 뒷짐져도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이든 미국이든 한국은 미우나 고우나 굳건해야 된다는 거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은 수출입 규모로 볼 때는 세계 6위 7위예요. 6위 7위, 6위나 7위나 굉장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미국, 일본 최고 파트너고, 한국 경제가 잘못되면은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한국이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잘못되게 놔둘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미국은 그렇게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러나 그것도 이제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뭘 어떻게 원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죠. 한국인들은 미국은 필요 없다. 가도 좋다. 이렇게 판정하면 그건 사정이 다르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을 적대하고 북한을 가까이 하고 중국을 가까이 하는 그런 정권이 딱 들어선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는 가차없이 바로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렇게 쉽게 하지는 얼른 결정은 안 하겠지만은 정말로 이 동맹이 금이 간다 싶으면은 뭐 가차없이 미련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 트럼프 성향은 그렇다 이거죠. 일본의 후지신문 보도 그게 조금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한국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되는데요. 그 내용도 그 일본 일각에서 굉장히 한국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게 그 보도는 뭐 메티스가 그런 발언을 했다지만 그건 아니고 일본의 남북 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 교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발언 내용을 올려놓은 거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메티스가 그런 발언한 거 아니고 아무튼 일본의 일각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일본도 사드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일본도 사드 도입해야 된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드 도입해야 된다 하면서 한쪽에서는 하지 말자 하지만 일본 일각에서는 일본도 사드 도입해야 된다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태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당연히 그러하겠죠. 오늘 매티스 국방장관에 대해서 말하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 성향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여기서 문득 떠오른 게 있어서 한 말씀 드리려 합니다. 좀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조금 위태하다. 북한이 심상치 않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뭘 안 좋아합니까? 이런 반응을 한 경우가 많아요. 북한에서 그러면 미국이 가만 안 둔다는 거지요. 아주 철석같이 미국을 의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것이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발상이죠. 왜 그러냐. 자기 나라를 자기가 지켜야지 누구 다른 나라가 지켜준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미국이 끝없이 한국을 이유 없이 지켜줄 것 같습니까? 미국도 자기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한국을 이렇게 동맹이다라고 서로 관계를 맺고 이렇게 방해하고 그러는 것이지. 미국이란 나라가 이건 아니다. 또 지금 동맹 맺어도 오히려 도움이 안 되겠다 할 때는 언제라도 떠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리고 한국이 자체적으로 굳건하게 모든 국민들이 각성을 해가지고 대비하고 뚫뚫 뭉쳐서 움직일 때 옆에서 도와도 돕고 하는 것이지 전부 한국인들이 딴 생각하고 미국을 멀리하고 소홀히 하는데 미국이 그래도 지켜주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거 대단히 영하고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성향으로 볼 때는 어떤 분위기가 전혀 그 분위기가 안 나와가지고 미국과 소원해지면은 얼마든지 철수해버릴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소유자다. 이것을 알아야죠. 그러나 우리 한국 분들이 걱정하듯이 국민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트럼프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는 거죠. 그거는 않을 거지만 한국인들이 미국을 싫어하고 소원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 이런 걸 굉장히 큰 영향을 이제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 있죠. 중립적인 그런 분들이 이런 말 좀 합니다. 미국이 괜찮긴 한데 이 미국이 자꾸 한국을 간섭해가지고 우리나라 장거리 미사일도 개발 못하고 핵 재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지 않아. 미국이 없으면 그런 거 우리가 마음대로 할 텐데. 그리고 작전권도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존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저기서
국민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게 말이 되냐. 한국이 지금 세계 10대에 들어가는 선진국인데 아직도 군사작전권을 남한테 몇 개나 놨다니 그 전 세계에서 한국에는 없다. 이러면은 한국인들도 자존심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더듬어 볼까요? 뜯어보자면 그거 아니죠. 설령 미군이 한국에서 떠난다 해도 미국은 제철이 막을 때는 막습니다. 이란 보세요. 이란 막잖아요. 어찌됐든 제철이 해가지고 핵무장하는 거는 어느 나라가 됐건 못하게 막아요. 미국은. 동맹이든 아니든.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하고 발사하는 거 역시 막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미군이 주든 하든 안 하든 그런 건 관여한다 그 말이에요. 미국이란 나라는. 그리고 작전권만 해도 그렇죠. 작전권 미국에서 가져가라 했지만 한국 정부에서 아직은 우리가 준비가 좀 부족하니까 지금은 못 가지고 오겠다 이래가지고 작전권 지금 미국에 있는 거고요.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원하면은. 근데 작전권을 돌려받으면 더 손해니까 안 받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북한의 동태를 살피려면 정말 군사위성도 여러 대 발사해가지고 이 정보 수집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질 못했어요. 그 엄청난 또 돈이 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보력은 현재 미군에 의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요. 한국군도 물론 정보 수집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완전하지를 못해서 그런 거 있고 또 작전권이 미군에 있을 때는 유익한 점은 뭐냐. 한국에 유사시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지면은 즉각 자동 개입이에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전쟁 진행하는 거예요. 방어 전쟁을. 공격을 하든 방어를 하든 마찬가지죠. 그런데 작전권이 없을 때는 미의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뭐를 하고 파병을 하든 뭐 하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일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또 위에서 승인 안 해버리면 하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벌어져요. 지금은 승인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즉각 자동 개입이죠. 이러기 때문에 작전권을 안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가져오려면 언제든지 미국에서 주니까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로 선동하는데 속으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더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북한하고 한국은 같은 나라니까 그냥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이대로 지나면 되지 미군은 떠나고 그럼 좋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젊은 층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정말로 서로 공격 안 하고 전쟁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차라리 중국이나 일본하고는 서로 나를 뺏고자 안 하니까 서로 무역하고 잘 지내면 돼요. 그런데 남북은 어떻습니까? 저 뼛속에서부터 같은 나라니까 통일해야 된다. 다 그러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북한을 보고 그렇게 하고 북한도 한국을 어떻게 하든지 한 나라로 만들어서 통일해야 된다. 염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같은 민족이라도 누군가는 하나 죽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왜 통일을 하려고 하니까 아예 서로 통일을 안 하려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뼛속 깊이 그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럼 통일하는 길은 뭐가 있습니까? 딱 두 길이 있습니다. 전쟁에 의한 통일 아니면은 어느 한쪽이 무너져가지고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 그래가지고 흡수하는 거.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수천 년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평화적으로 두 나라가 완벽하게 한 나라가 된 경우가 존재를 안 해버려요. 모두 흡수 통일되든지 전쟁으로 같은 나라가 됐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더더욱 안 되느냐. 한국과 북한은 너무 체제가 달라요. 북한은 한마디로 인류 역사상 그런 체제를 만든 역사가 없을 정도로 특이한 체제입니다. 절대 왕권이라도 북한과 같은 체제가 과거에 나온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신격화 된 그야말로 종교화된 체제입니다. 지금 많이 희석됐다 하더라도 그 체제와 한국은 너무 극과 극이어서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체제입니다.
그게 반드시 통일이 돼도 두 가지밖에 길이 없어요. 그런데 안 되는데 공존하자 평화롭게. 정말 그렇게 믿고 들어간다면 그거는 북한에 흡수되는 걸 의미합니다. 한국이 무너지면서. 흡수가 됐던 전쟁에 통일됐던 한국이 북한에 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북한 체제로 살아가고 싶은가요? 그건 상상을 해보면 될 거예요. 그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그 세부적인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더불어서 평화롭게 살아가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거 그건 알아야 됩니다. 바로 월남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버렸기 때문에 월남이 붕괴되고 그 처참한 살육전이 벌어졌다는 거. 그걸 명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 이야기인데요. 2월 3일이죠. 이미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이 정례 기자 설명에서 이미 밝혔지만은 북한 정보기관 수장인 김원홍 국가보위상이 전격 해임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북한의 실세는 김원홍이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실세가 누구로 돌았어요? 황병서 그랬죠. 근데 북한에서 실세 2인자 소리 들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2인자이면서 목에 힘주고 권한 행사를 많이 한다 하면은 그는 죽음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거죠. 그런데 황병서는 보니까 그 제일 실세다 할 때도 보니까 김정은이 비유 맞추느라고 굉장히 실실 웃어가면서 어차다 한 걸음 얼른 가면 뒤로 얼른 빠지기도 하고 또 무릎 꿇고 김정은이 말을 이렇게 귀담아 듣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방송이 되는 거 보고 황병서는 정말 머리가 좋고 참 살아남으려고 애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나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원홍은 보면 얼굴 모습도 굉장히 굳고 한마디로 서리발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대한 사람들이 오금이 저린다 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자꾸 문어발식으로 이 자기 권력을 강화해 나가다 보면 반드시 견제를 당하는 거죠. 당 조직 지도부가 김원홍과 그 국가 보위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가 보기 때문에 앞으로 처벌 수위 대상자 이것이 높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보도입니다. 김정은이 완전한 실권을 장악할 때는 구인물들을 다 해임하거나 잘라야만 이제 그 권한이 완전히 확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옛날에 공신이 됐든 누가 됐든 다 물러나거나 해임되거나 죽거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1인 집권 체제의 속성입니다. 그 누구라도. 유독 이제 그 강성한 게 황병서 그리고 김원홍이었는데 김원홍도 결국은 그렇게 되는군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북한은 모든 실권은 당 조직 지도부가 장악하고 있다 그러죠. 아무튼 이 상황에서 북한도 그렇고 정말 거미줄에 걸려 있는 매미 비슷합니다. 거미줄에 걸려 있는 매미. 이지 전부 한국인들이 딴 생각하고 미국을 멀리하고 소홀히 하는데 미국이 그래도 지켜주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거 대단히 염하고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성향으로 볼 때는 어떤 분위기가 전혀 그 분위기가 안 나와가지고 미국과 소원해지면은 얼마든지 철수해버릴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소유자다. 이것을 알아야죠. 그러나 우리 한국 분들이 그 걱정하듯이 국민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트럼프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는 거죠. 그거는 않을 거지만 한국인들이 미국을 싫어하고 소원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 이런 걸 굉장히 큰 영향을 이제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 있죠. 중립적인 그런 분들이 이런 말 좀 합니다. 미국이 괜찮긴 한데 이 미국이 자꾸 한국을 간섭해가지고 우리나라 장거리 미사일도 개발 못하고 핵 재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지 않아.
미국이 없으면 그런 거 우리가 마음대로 할 텐데. 그리고 작전권도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존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저기서 국민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게 말이 되냐. 한국이 지금 세계 10대에 들어가는 선진국인데 아직도 군사작전권을 남한테 맡겨놨다니 그 전 세계에서 한국에는 없다. 이러면은 한국인들도 자존심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더듬어 볼까요? 뜯어보자면 그거 아니죠. 설령 미군이 한국에서 떠난다 해도 미국은 제철이 막을 때는 막습니다. 이란 보세요. 이란 막잖아요. 어찌됐든 제철이 해가지고 핵무장하는 거는 어느 나라가 됐건 못하게 막아요. 미국은. 동맹이든 아니든.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하고 발사하는 거 역시 막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미군이 주든 하든 안 하든 그런 건 관여한다 그 말이에요. 미국이란 나라는. 그리고 작전권만 해도 그렇죠. 작전권 미국에서 가져가라 했지만 한국 정부에서 아직은 우리가 준비가 좀 부족하니까 지금은 못 가지고 오겠다 이래가지고 작전권 지금 미국에 있는 거고요.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원하면은. 근데 작전권을 돌려받으면 더 손해니까 안 받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북한의 동태를 살피려면 정말 군사위성도 여러 대 발사해가지고 이 정보 수집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직서 보고 하겠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한마디로 ye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청문회를 할 때마다 후보자를 향해서 군사위원회에서는 이것저것 확인을 하죠. 예로부터 북한이나 뭐 이란 문제 등등 여러 문제를 확인하는데 이번에는 전례 없이 강경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이건 타격하겠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니까 핵시설 타격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전에 지난달 31일입니다. 이때 외교위원회에서 또 그런 강경 발언이 많이 나왔어요. 북한 정권의 교체와 체제 전복 활동, ICBM 선제 타격 등 이런 발언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게 의원들 입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미국 상원 의원들 입에서. 그러면 지금 미국은 상하 의원들이 상당히 격에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외국과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상원. 북한 핵시설을 파괴하려 해도 그 상원의 인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공격하겠습니다, 인준을 해주세요, 이렇게는 안 하겠죠. 벌써 그런 정도 되면은 상원에서 대통령한테 모든 걸 일임하고 결정해라 하는 식으로 결의해버리고 말겠죠. 아무튼 지금 이 정도 분위기가 나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만 한다면은 바로 실천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 매티스가 임명받고 제1착으로 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을 갔죠. 그러면 일본도 이런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연관이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처럼. 또 미국, 일본에서도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고요. 북한 핵에 대해서 엄청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뭐 극우라도 좋고 남북 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남과 북의 관계, 또 한국의 현재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적화이기 이런 말이 종종 등장해요. 그 사람 학자들 입에서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매티스가 한국을 처음 방문국으로 삼았다. 이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의원들 입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미국 상원 의원들 입에서. 그러면 지금 미국은 상하 의원들이 상당히 격에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외국과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상원. 북한 핵시설을 파괴하려 해도 그 상원의 인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공격하겠습니다, 인준을 해주세요, 이렇게는 안 하겠죠. 벌써 그런 정도 되면은 상원에서 대통령한테 모든 걸 일임하고 결정해라 하는 식으로 결의해버리고 말겠지요. 아무튼 지금 이 정도 분위기가 나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만 한다면은 바로 실천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 매티스가 임명받고 제1착으로 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을 갔죠. 그러면 일본도 이런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연관이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처럼. 또 미국, 일본에서도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고요. 북한 핵에 대해서 엄청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뭐 극우라도 좋고 남북 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남과 북의 관계, 또 한국의 현재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적화이기 이런 말이 종종 등장해요. 그 사람 학자들 입에서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매티스가 한국을 처음 방문국으로 삼았다, 이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때 상당히 일본을 압박하고 한국을 압박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맹에 금이 가지 않냐, 이런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두 나라를 방문해서 그런 말을 했다. 물론 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교안 대행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동맹이 강화될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완전히 불식시켜버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그 성향이 타협가, 협상가예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협상의 기술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 안 있겠습니까? 흔히 말하면 뭐 풍을 친다랄까, 여기저기 툭툭 던져가지고 상대방이 정신이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실익을 취하기도 하고.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부드럽게 협상하는 협상파다는 거죠, 실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한국과의 분담금 이런 것을 협상을 해도 한국 정부에서 크게 우려 안 하고 엄청난 손실이 되는 거죠. 우선 당장에 일본만 해도 전전긍긍하게 돼요. 입술이 없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돼버린 거니까. 모든 최전선이 일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도 머리가 아플 일이죠. 한국이 있을 때는 뒷짐져도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이든 미국이든 한국은 미우나 고우나 굳건해야 된다는 거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은 수출입 규모로 볼 때는 세계 6위 7위예요. 6위 7위, 6위나 7위나 굉장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미국, 일본 최고 파트너고, 한국 경제가 잘못되면은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한국이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잘못되게 놔둘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미국은 그렇게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러나 그것도 이제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뭘 어떻게 원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죠. 한국인들이 미국은 필요 없다, 가도 좋다, 이렇게 판정하면 그건 사정이 다르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을 적대하고 북한을 가까이 하고 중국을 가까이 하는 그런 정권이 딱 들어선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는 가차없이 바로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렇게 쉽게 하지는, 얼른 결정은 안 하겠지만은 정말로 이 동맹이 금이 간다 싶으면은 뭐 가차없이 미련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 트럼프 성향은 그렇다 이거죠. 일본의 후지신문 보도, 그게 조금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한국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되는데요. 그 내용도
그 일본 일각에서 굉장히 한국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게 그 보도는 뭐 메티스가 그런 발언을 했다지만 그건 아니고 일본의 남북 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 교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발언 내용을 올려놓은 거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메티스가 그런 발언한 거 아니고. 아무튼 일본의 일각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일본도 사드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일본도 사드 도입해야 된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드 도입해야 된다 하면서 한쪽에서는 하지 말자 하지만 일본 일각에서는 일본도 사드 도입해야 된다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태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당연히 그러하겠죠. 오늘 메티스는 관여한다 그 말이에요. 미국이란 나라는. 그리고 작전권만 해도 그렇죠. 작전권 미국에서 가져가라 했지만 한국 정부에서 아직은 우리가 준비가 좀 부족하니까 지금은 못 가져오겠다 이래가지고 작전권 지금 미국에 있는 거고요.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원하면은. 근데 작전권을 돌려받으면 더 손해니까 안 받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북한의 동태를 살피려면 정말 군사위성도 여러 대 발사해가지고 이 정보 수집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질 못했어요. 그 엄청난 또 돈이 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보력은 현재 미군에 의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요. 한국군도 물론 정보 수집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완전하지를 못해서 그런 거 있고 또 작전권이 미군에 있을 때는 유익한 점은 뭐냐. 한국에 유사시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지면은 즉각 자동 개입이에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전쟁 진행하는 거예요. 방어 전쟁을. 공격을 하든 방어를 하든 마찬가지죠. 그런데 작전권이 없을 때는 미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뭐를 하고 파병을 하든 뭐 하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일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또 위에서 승인 안 해버리면 하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벌어져요. 지금은 승인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즉각 자동 개입이죠. 이러기 때문에 작전권을 안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가져오려면 언제든지 미국에서 주니까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로 선동하는데 속으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더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북한하고 한국은 같은 나라니까 그냥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이대로 지나면 되지 미군은 떠나고 그럼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젊은 층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정말로 서로 공격 안 하고 전쟁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차라리 중국이나 일본하고는 서로 나를 뺏고자 안 하니까 서로 무역하고 잘 지내면 돼요. 그런데 남북은 어떻습니까? 저 뼛속에서부터 같은 나라니까 통일해야 된다. 다 그러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북한을 보고 그렇게 하고 북한도 한국을 어떻게 하든지 한 나라로 만들어서 통일해야 된다. 염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같은 민족이라도 누군가는 하나 죽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왜 통일을 하려고 하니까 아예 서로 통일을 안 하려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뼛속 깊이 그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럼 통일하는 길은 뭐가 있습니까? 딱 두 길이 있습니다. 전쟁에 의한 통일. 그 내용도 그 일본 일각에서 굉장히 한국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게 그 보도는 뭐 메티스가 그런 발언을 했다지만 그건 아니고 일본의 남북 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 교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발언 내용을 올려놓은 거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메티스가 그런 발언한 거 아니고. 아무튼 일본의 일각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일본도 사드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일본도 사드 도입해야 된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드 도입해야 된다 하면서 한쪽에서는 하지 말자 하지만 일본 일각에서는 일본도 사드 도입해야 된다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태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당연히 그러하겠죠. 오늘 매티스 국방장관에 대해서 말하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 성향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여기서 문득 떠오른 게 있어서 한 말씀 드리려 합니다. 좀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조금 위태하다, 북한이 심상치 않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뭐란 줄 압니까? 이런 반응을 한 경우가 많아요. 북한에서 그러면 미국이 가만 안 둔다는 거지요. 아주 그냥 철석같이 미국을 의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것이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발상이죠. 왜 그러냐? 자기 나라를 자기가 지켜야지 누구 다른 나라가 지켜준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미국이 끝없이 한국을 이유 없이 지켜줄 것 같습니까? 미국도 자기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한국을 이렇게 동맹이다라고 서로 관계를 맺고 이렇게 방해하고 그러는 것이지, 미국이란 나라가 이건 아니다, 또 지금 동맹 맺어도 오히려 도움이 안 되겠다 할 때는 언제라도 떠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리고 한국이 자체적으로 굳건하게 모든 국민들이 각성을 해가지고 대비하고 뚫뚫 뭉쳐서 움직일 때 옆에서 도와도 돕고 하는 것이지, 전부 한국인들이 딴 생각하고 미국을 멀리하고 소홀히 하는데 미국이 그래도 지켜주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거 대단히 위험하고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성향으로 볼 때는 어떤 분위기가 전혀 그 분위기가 안 나와가지고 미국과 소원해지면은 얼마든지 철수해버릴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소유자다, 이것을 알아야죠. 그러나 우리 한국 분들이